폭로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인문계 편입에 대한 모든 진실을 다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본 게 경쟁률이 100대 1이 넘어간다는 식의 이야기인데 100대 1이 뭡니까? 눈치 싸움 실패하면 209대 1까지 올라가는 게 이 인문계 편입의 현실입니다. 그냥 한번 해볼까 하고 도전해보면 당연히 올킬 당하고요. 어느 학교도 붙지 못하고 그렇게 탈출하고 싶었던 전적대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좀 당연하긴 해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대학교 2학년까지만 다니면 누구나 지원 자격이 생기고 인문계 편입은 영어 하나만 준비하면 되는데 여러분 주변에도 영어 원툴인 학생들 정말 많지 않나요? 이 검은머리 외국인 친구들 하반기에 단어장 하나만 외워서 시험 보러 가는데 서성안을 그냥 붙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인문계 편입의 현실이에요. 죽어라 1년간 준비한 학생들이 당연히 붙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인문계 편입에 도전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스킵하지 말고 전부 다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인문계 생노베이스로 시작해서 한양대까지 합격한 제 경영학과 동기의 사례를 토대로 노베이스 혹은 영어가 약한 인문계 친구들이 이 편입 준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A to Z 전부 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편입 영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수능과 비교했을 때 이 편입 영어는 듣기 평가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리딩 스킬만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편입 영어는 어휘, 문법, 논리, 독해 크게 이 4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어휘는 말 그대로 단어 시험입니다. 편입 영어 하면 단어가 정말 어렵다. 이거는 편입 준비를 안 하는 학생들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수준의 단어를 테스트 보는 게 이 어휘 파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 중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지만 우리는 이 어휘 파트를 정말 열심히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뒤이어 말씀드릴 논리와 독해 파트를 구성하고 있는 지문은 당연하게도 고등학교 수준의 영어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답을 찍을 때 보게 되는 이 선택지에 어려운 편입 영어 단어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이라도 평소에 영어를 얼만큼 잘하든지 그것과 별개로 편입이 꽤나 평등한 시험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리 글을 잘 읽는 외국인 수준의 학생들이라도 결국에 편입 영어 단어를 제대로 외우지 못하면은 답을 제대로 찍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무튼 편입 영어 단어, 이 어휘 파트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 독해나 논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 여러분들이 이 영어 단어를 외우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편입 영어의 구활이 단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법,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위권 학교 기준으로 전체 문제에서 10분의 1도 차지하지 않고 있어요. 상반기 처음 이론을 공부할 때 그때 제대로 준비하고 남들이 맞는 수준으로 공부하고 그거를 유지하는 정도가 맞지 주구장창 문법 이론서만 보면서 이걸 회독하면서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가끔 일부 학원에서는 이 문법 수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 하반기에는 이 특강까지 여는 학원이 있기도 한데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논리와 독해를 공부하는데 시간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들 다 맞는 수준의 문법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논리와 독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논리라는 파트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논리는 수능 영어로 봤을 때 이 빈칸 추론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빈칸이 처음, 중간, 마지막에 뚫려 있는데 이것들에 따라서 또 문제풀이 방법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빈칸에 어울리는 단어들만 고르면 되는 게 이 논리 문제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독해는 크게 달라지는 거 없고요. 대신 수능과 다른 거는 이 다루고 있는 지문의 종류가 좀 특별하다는 겁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이 편입 영어 단어 독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수능국어 비문학의 영어 버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비문학 같은 이 학술적인 글들만 지문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문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왜 우리 국어 공부할 때 비문학을 읽어보면 다 읽었다고 하더라도 머릿속에 남는 것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거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EBS 연계처럼 따로 이 범위에 대한 리미트가 없기 때문에 학술적인 글이나 혹은 논문 같은 것들에서 출처를 해서 이 단어의 수준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 어렵다는 편입 영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딱 2가지 포인트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구문과 단어는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편입 영어 독해 지문이 수능국어 비문학과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국어 비문학 문제도 지문 전체를 다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문제를 푸는데 핵심이 되는 문장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편입 영어로 대입을 했을 때 편입 영어 독해 또한 이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구문과 단어 공부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험이 끝나는 시기까지 수업과는 별개로 구문과 단어 공부는
개별 커리큘럼으로 이어나가야 한다는 거죠. 보통 학원에서 한두 달 정도 이 구문 수업을 나가곤 하는데 이러고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문 교재들 대표적으로 천일문 같은 교재를 하나 사서 적어도 2에서 3회독 정도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꾸준히 계속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뭐 베이직 2, 3회독, 에센셜 2, 3회독, 마지막 마스터까지 2, 3회독 이런 식으로 말이죠. 결국에는 이 편입시험을 앞둔 파이널 기간에는 이 기출문제 풀이와 더불어서 어려운 수준의 구문과 단어를 공부하고 들어가는 게 올바른 커리큘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단어는 말씀드릴 것도 없죠. 학생들한테 가장 대표적으로 추천드리는 단어장이 이 보카바이블인데 인문계 학생들은 A, B권 둘 다 외워야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파이널 때는 강사님들이 나눠주는 전문 용어들을 가능한 많이 암기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인서울 상위권 대학에 합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 할 게 정말 많긴 하죠. 영어 하나만 준비한다고 할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는 논리독해 문제풀이를 체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은 뭐 학원이든 인강이든 과외든 뭐든 어떠한 형태로든 수업을 듣게 될 텐데 이 수업, 특히 논리나 독해 강의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본인이 듣는 강사님의 문제풀이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특히 원래부터 영어를 잘하던 학생들이 제일 못하는 부분이에요. 자기는 뭐 지문이든 문제든 읽는데 별로 문제가 안 되니까 뭐 문제풀이고 뭐고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학생들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이 점수가 일관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정해진 문제풀이 방식이 없기 때문이죠. 어느 날은 익숙하거나 흥미로운 글이 나와서 잘 읽어가지고 문제를 잘 풀고 어떤 날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풀고 이렇게 점수가 들쑥날쑥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지 않기 위해서 일관된 문제풀이, 강사님들이 요구하는 그런 문제풀이를 내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부터 뭐 시간 배분하는 그런 것들까지 강사님들이 요구하는 A to Z 모두를 갖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저도 학생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베이스라면 지금 시기에 무리하게 학원이나 인강을 듣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근본적으로 읽는 능력을 늘리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구문과 단어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은 학원에서 크게 도와줄 수가 없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한 달 정도 공부하고 바로 문법과 논리 독해 수업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2월까지 지금부터 한 2달 정도는 독학 혹은 과외로 구문과 단어 이 본질을 강화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단어에 정말 많은 시간을 쏟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딱히 학원에 갈 필요도 없는 겁니다. 혼자 공부하다가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고 나서는 그때 인강이든 학원이든 선택해서 이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원 인강 추천은 왼쪽 상단의 영상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편미영어만을 준비하는 우리 인문계 학생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오늘 한 이야기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제 경영학과 동기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친구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문과 단어에 정말 많은 힘을 쏟았고 이것을 끝까지 놓지 않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문법 혹은 독해, 논리 이런 이론 강의들도 당연히 본인 것으로 만드는데 꽤 많은 시간들을 투자했죠. 여러분들도 이 점을 꼭 기억하고 지금부터 1년 동안 열심히 한번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공부하면 어렵다곤 하지만 반드시 인서울 편입 합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 파이팅 하시길 바라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저희 카카오톡 통해서 상담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개개인에 맞춰서 1대1 학습 컨설팅도 진행 중이니까 궁금하시다면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파이팅!